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며 실제 기술은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주기로 했다. 중대한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동 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최근 석정건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KF-21을 단독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 청장이 취임하기 전 인도네시아에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중대한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오면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방사청장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카이는 인리 직원이 가진 USB 내의 수천 건의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자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석정건 청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청 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카이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최근 유해 대통령이 방한하자 KF-21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UAE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 즉시 KF-21 보라매를 구입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언론은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전투기 후보로 KF-21 보라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는 구매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 구매 계획에 따라 기술 이전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2023년 9월 15일 포브스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며 UAE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협력하는데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한국 산업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가 정당하게 보여주듯이 UAE는 보라매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빚을 상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부다비는 자국 방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KF-21 보라매 전투기 생산에도 분명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5월 26일 KF-21 수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매체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9일 리야드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사우디와 새로운 방위조약 협상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접근했다는 보도에 이은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우디는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를 사지 못하자 중국산 전투기 구입을 고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FC-31, 고등훈련기 L-15 거래와 관련해 중국 측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초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다시 미국이나 서방의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F-35 기술을 훔쳐서 만들었다는 FC-31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를 도입하면 현재 사우디군이 운영하는 전투기나 지원기, 방공무기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실제로 중국산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게 압박을 주는 제스처로만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도 F-35를 판매하고 기술 이전과 현직 생산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을 원하면서 나토 표준 전투기를 획득하려면 앞으로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 사우디 국방차관이 한국을 찾아 KF-21 생산시설, 국방과학 연구소를 둘러보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KF-21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프로그램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지난 6월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요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국 새로운 전투기 엔진으로 최고 무기 판매국에 합류를 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박, 미사일, 헬리콥터용 엔진을 자체 생산하지만 아직 첨단 전투기 엔진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 에어로스페이스, 플라이드 & 시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며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만이 최신 전투기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7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나가 지금 한국에 3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엔지니어 수를 600명으로 3배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해외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자체 엔진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군장 비용 제트 엔진 1기를 구입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포탄을 주고 이 제트 엔진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모터시치의 AI-220 엔진은 ADD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무인기를 만들고 있어 쉽게 엔진을 수출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엔진을 도입해 한국산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인기에서 먼저 엔진을 시험하고 이를 토대로 전투기 엔진 개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강민 항공사업부장이 하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진행사항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년째 항공 엔진 개발을 해오고 있고 완전한 독자 개발은 아니고 미국 플래닛 휘트니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데 빨라야 2036년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지금 원래 계획인 2030년대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7년 이상을 단축한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가 하나의 항공기 엔진 개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나선 것은 지금 이런 움직임을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산 엔진을 단 KF-21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며 설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공군이 자체 엔진을 탑재한 개량형 KF-21을 궁극적으로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에게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한국 단독으로 블록1 개발을 완료하고 블록2-3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9년 전 KF-21의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 갑자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할 항공유 A사 레이더 기술을 미국이 주기로 했지만 미국이 끝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년 8월 국방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 시스템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에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했고 지금 다른 유럽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향후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4.5세대 KF-21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려는 계획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영국 해병대 출신 유튜버가 한국의 KF-21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집중 분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The brand new KF-21 Boromir stealth fighter or Fighting Hawk took to the skies from Sachon Air Base near Busan. I'm just gonna give my little thoughts on it. It kind of looks like the F-22, doesn't it, in a way? Many experts are wondering if the KF-21 will be a game changer for the future of the military aviation market. Let's get a good look at it again. Expensive flex for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his joint project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has been plagued with issues throughout the years. It kind of looks like an F-22, doesn't it? Don't you think? The intakes at the front here and the shape of it, it kind of looks like an F-22. Maybe not as like angular in a way. It's kind of like a mix of an F-22 and an FA-18, isn't it? That's kind of what it looks like, doesn't it? Would you agree? And many doubted its purpose or its feasibility. But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T-50 and subsequent FA-50 combat variant, KAI or Korean Aerospace Industry, proved that they're quite capable of developing a supersonic jet. Now with a breakthrough into the European market, with Poland acquiring 48 of the jet, the future looks... Poland have acquired some? That's really interesting considering that's closer to Europe. Very interesting. You would think that Koreans' aircraft would probably be bought more by
local countries, right? But for him to come to Europe and sell some as well, that's very, very interesting. I mean, it must be a good bit of kit, you know? This is the thing. The industry right now is definitely dominant by the F30. What F30? What am I talking about? F35. And so it feels like it's really difficult for another jet to really kind of... One second. I'm just going to Google it real quick. KF-21 and see if they've been sold anywhere else. It looks so much like an F-22. It really does. Like, if you put that in front of me before I started learning so much about planes with you guys, I would have been like, oh yeah, it's the F-22. It's very interesting. Firepower for a conflict that had been looming in the air for almost 50 years. Several variants were proposed for this new Korean jet. The C-103, a two-engine jet resembling a F-35, or the C-203, which resembled a Eurofighter or the future Chinese J-20. There was also the C-501, which was the least complex version with a single engine. Interesting. In the end, the C-103 design family was chosen because single-engine jets couldn't fulfill the requirements set by the government, and the C-203 design family was abandoned because the deal fell through with potential European partners. If they weren't going to exchange technology, then there was no chance that they were going to develop themselves. So they wanted technology from the Eurofighter. That's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is whole thing is interesting because it means that not only are South Korea trying to work with Europe, but Europe are closing door and saying, no, we don't want to share this technology, which is also another very interesting aspect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Remember, speed is of the essence. From here, the development of the C-103 family changed throughout the years. Notice how the design morphed more and more from an F-35 to the F-22 Raptor. Yeah. And the final, the C-109, which was approved for the prototype phase, bears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F-22, giving it the nickname the Korean Raptor. I like that, the Korean Raptor. I like that name for it. I think that's kind of cool in a way. Let's just pause it and look at these images real quick. The bubble of the cockpit reminds me of the F-18. That's why I was saying it. Oh, my head's in the way on the thing. The bubble of the cockpit reminds me of an F-18. That's why I was saying it looks like the mix between an F-18 and an F-22. But everything else about the jet looks like an F-22. But it's just that bubble and kind of like the nose area kind of looks like an F-18 in a way. You get that same resemblance there. But yeah, it's like the F-18 and the F-22 had a little baby. American jets, it actually has roughly the same dimensions as an F-35. And that's exactly the point. The design is very similar to the F-22 and F-35 because they partnered with Lockheed for this development. Lockheed transferred a lot of technologies for the KF-21, apart from some key components like radar, IRST, target pods, and RF jammers, which the Koreans were pushed to develop themselves. It makes me wonder how much of... Because obviously the US has these aircraft, but they're made by private companies, right? It makes me wonder what contracts they are under to not disclose some technology for obvious reasons. That's an interesting video we should look at, shouldn't we? Which they actually did with flying colors. But it's at this point that the project actually steps away from the F-22 and F-35 design philosophy. The weird thing is about the KF-21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internal weapons bay, which begs some questions about if it's really that stealthy. Instead, the armament is located on a total number of 10 hardpoints, with 3 on each wing and 4 under the belly. There are talks that there might be an internal weapons bay in the production in the future, but that's something we'll have to see. That makes With no the current sense. configuration, stealth performance of the KF-21 is questionable and definitely doesn't put in the same category as other 5th gen jets. So it's more than likely that this is a 4++ gen aircraft compared to the Eurofighter, but with a lower radar cross-section. However, this isn't exactly the issue because from the start the Koreans were actually going for this and called it a 4.5 gen jet, and here's why. Indonesia.
You see, Indonesia is actually a partner to this project and wants to buy. It's interesting how much that war has affected the world, isn't it? It's crazy to think about it. They didn't exactly want to cozy up to America, but they had no choice to abandon Russia. This is how the French sales grew exponentially recently, and why the KF-21 Korean jet might just be the perfect aircraft product for the market. Yeah. With its price tag probably lower than the US or European counterparts, the KF-21... Why would it be lower though? Because if it's partnered with Lockheed Martin and it's very similar to the F-22, surely it's an expensive aircraft. The F-22 is like crazy pricey. Like surely it's I don't understand that. It might become the ideal jet for many countries looking to replace their aging Cold War era fleets. And I bet the Koreans are counting on this too. The Block 1 jets will be focused on the air-to-air combat with limited air-to-ground capability, and the second run, Block 2, will have a full multi-role capability, with a further development that's a little bit more stealthy. Interesting. But despite everything, this is a big step in the world of aviation, and I'm happy that we're going to have yet another sleek and stealthy aircraft to admire in the near future. And I think this is a very... I mean, it's a good-looking aircraft, but that looks like the F-22 right there, doesn't it? Let's be honest. Look at it. 이상 쓸망이었습니다.